살아가는 우리 당을 반드시 재건하고 젊고 강한 대표가 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자들의 관심사는 특검에 쏠려 있었습니다. VIP 경로 당일 02800-7070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기록이 존재하고 특검도 이 통화 경위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서인데요. 주 의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고 사실 방송사 두 곳에 대해서 이미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이미 한 군데는 했고 나머지는 하겠다라고 입장을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제가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이미 입건되지도 않고 소환조차도 되지 않은 저에 대해서 무슨 특검의 조사 대상이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역설적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민주당이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히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에는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보수가 다시 자랑스러워지도록 보수 어게인이 필요하다고 적었는데요. 그런데 지표로 나온 국민의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7%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이 중 30대 지지율은 8%로 한 자릿수로 나타났습니다. 예, 여론조사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17%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이라고 당명을 바꾼 뒤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7%를 더 들어가서 보면 30에서 39세까지는 국민의힘이 8%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40대가 11%로 나타났고요. 민주당과는 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대도 13%, 60대가 23%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볼까요? 서울이 11%, 경기가 17%, 호남 7%, 부산, 울산, 경남 19%, 강원, 제주가 12%. 강원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럿 있는데 12%가 제주하고 합쳐서 나왔네요. 정광재 의원님, 예. 17%라는 수치는 지난 조사에 비해서 더 떨어졌고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데 바깥에서 어떻습니까? 당 안에는? 당 분위기는 아주 침체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8월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라는 게 전 당원이 모여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이 당원의 축제가 돼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 당을 둘러싼 당 안팎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죠. 우선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당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했었던 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피의자가 됐든 참고인이 됐든 조사를 받으면서 대중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고 있고요. 당 지지율은 지금 국민의힘으로 이름을 바꾼 후에 이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모든 여론조사가 거의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 불과 한 달 반 전에 있었던 대선에서 우리 후보가 41.15%를 얻었는데 한 달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대선 이후에도 우리 당에 대한 그 시각이 더 따가워졌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원인을 놓고 보면 대선 패배의 원인을 반성하고 쇄신하겠다는 메시지는 대신에 당내의 당권 경쟁에만 치열하게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2, 3%밖에 안 되는 강성 지지자들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10%, 15% 넘는 중도 지지자들을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 때문에 이런 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앞으로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이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불법 계엄과 탄핵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책임 있는 목소리를 충분히 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당 대표 선출을 계기로 이런 과거와 절연한 메시지를 주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반드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조사가 지난 월, 화, 수 어제까지 사흘간 이뤄졌고요. 무선 전화 면접 100%로 조사가 됐습니다. 서울의 송파병 당협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 유권자들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까? 정말 참담할 정도로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 당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도 거의 지금 사실은 TV를 거의 안 본다는 분이 많을 정도로 사실은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이 그동안 대선 패배 이후에 스스로 혁신하고 반성하고 국민들께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혁신의 실패, 그리고 구태와 기득권의 온전이라고 하는 저는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이 싸움 속에서 오히려 우리 당을 그나마 지지했고 우리 당을 통해서 보수 정당으로서의 희망을 가지려고 했던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그냥 그 기대마저 포기하는 자포자기의 저는 처지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최악의 수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컨대 전화를 여론조사에서 돌릴 때 전화 자체 받는 걸 거부하거나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했을 때 끊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력감을 넘어서서 자포자기의 수준까지 와버린 게 아닌가라는 참담한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악의 상황이니까 오히려 더 8월 22일로 예정된 우리 당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이 정말 가열찬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지금 이대로 폭망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면서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발돋움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관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분위기.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전환길 씨라든지 아니면 전환길 씨를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들이 당내에 와서 스멀스멀 기어 들어와서 당의 일정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오히려 우리 당의 대표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분들 일부 후보들은 그 전환길 씨를 안고 가자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걸 계엄을 옹호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탄핵이 됐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형사 피고인으로서 재판에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윤석열을 살려내겠다고 윤 어게인을 부르짖는 상황이 돼버리니 우리 당으로서는 정말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지금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8월 20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최악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반전의 계기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미정 의원님. 예.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 국민들이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가 전환길 씨인 줄 알걸요. 제일 많이 보이고 지금 당을 쥐었다 놨다 쥐락펴락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힘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지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바닥을 치면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스스로 위안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지하로 파고들었단 말도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아예 싱크홀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밑으로 지금 침잠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예. 조사를 거듭할수록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국민의힘으로 이름 바꾼 이래로 지난 조사에서 19% 최저치였다 이랬는데 이번 주는 17%니까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대선, 그러니까 계엄, 내란 사태 이후 대선 패배 이후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당에서 아무런 혁신이나 또는 사죄하는 마음이나 이런 거조차 없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혁신위는 계속 꾸려가고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전대 앞두고 거기에 다 묻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그 국민의힘 전신당에서는 당명을 바꾸거나 혹은 단체로 의원들이 국민들께 무릎 꿇고 큰절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는 모습이라도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럴 마음조차 의지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성이 있건 없건 그런 가시적인 모습이라도 보이는 게 마땅한데 그조차도 없기 때문에 저는 거의 무풀 수준에 이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전대를 통해서 어떤 혁신을 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중도층을 보면 12%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중도층 12%. 이것도 굉장히 심각해 보이네요. 김병남 의원님. 사실은 이 정도 수치면은 아주 조그만 소수당도 아니고 의석 100석 이상을 갖고 있는 제1야당 입장에서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망한 거죠. 당이 망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50여일 됐습니다만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장관 후보자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좀 악재가 있었던 기간이거든요. 최근 며칠 사이가요. 한 일주일 이상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반사 이익을 얻어서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지금 집권 세력이 잘하든 못하든 국민의힘을 제1야당으로서 대안 세력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흔히 예. 국민의힘을 양남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과 영남에서만 선거를 주로 이긴다고 해서 양남당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양남당도 아니에요. 영남에서도 TK 지역에서만 조금 앞서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울경 지역에서는 오히려 더 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영남도 아니고 그냥 TK당, 지역당으로 불리우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TK당으로 불러야 된다. 평소 뭐 이런 그 발언을 들었다면 제가 발끈해서 반박을 했을 텐데 지금 드러난 여론조사와 관련한 성적표만 놓고 보면 이런 평가가 어쩌면 가장 정확한 진단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정당 평가는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도 있고 또 상대적인 평가의 기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허니문 기간이라는 특성이 있죠. 또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아까 TV도 보지 않을 정도로 뭐 여론조사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다 외면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우리 당의 지지율은 정말 처참한 수준이죠.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장 급하다고 우리 당의 강성 지지자들 목소리 큰 2, 3%를 안기 위해서 중도에 있는 20, 30%의 이 계층을 포기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지금 정당 지지도 특히 중도층 지지율 12%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외연 확장을 위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뭐 지금 당내에서 혁신위원회를 통해서도 얘기가 되고 있고 주진우 의원이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도 전 정권 실패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적어도 지금 당장 정치 은퇴를 하지는 않더라도 백의종군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나와야 그래도 반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해 봅니다. 예. 자, 그런데 극우 논란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최근 전한길 씨를 초청해서 논란이 불거졌죠. 윤상현 의원이 오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자세히 들어보면 전한길 씨를 품겠다는 의지는 여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한길은 윤석열 대통령을 절연하듯 절연해야 된다. 이런 당내 기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연이고 단절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절연하라 단절하라. 이것은 비겁한 정치 행태입니다. 어떤 사람을 인적 청산하죠. 좋아요. 청산하십시오. 저 목을 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 목을 치십시오. 저부터 먼저 치십시오. 그거는 제가 혁신위에 가서 공개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예, 전한길을 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읽히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오선의 중진 의원이 그러니까 딱 보면요. 윤석열에서 전한길로 얼굴이 바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혹은 윤석열은 전한길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런 지경이고 중진 의원의 지금 생각이 정론관에서의 어떤 기자회견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지지율 이것도 지금 저 수준이라면은 많이 나온 거예요. 한 자릿수 안 내려간 게 다행이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지금 여전히 친윤이니 반윤이 지금 어느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지금 아직도 친윤, 반윤, 찬탄, 반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마한 그 후보자들도 지금 다 그 얘기에 아직도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고 예. 이런 상태면은 다음 주 가면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의 저부터 제 목을 치십시오 해놓고 그다음에 뭐 너부터 책임져라 하는 건 또 혁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고 너부터 책임져라 하는 게 혁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목을 치십시오 하면 내 탓이요 하면서 저는 다음번에 불출마하겠습니다 정도가 되어야만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본인 스스로도 맥락 없는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엔 그냥 궤변인 것 같습니다. 예. 전한길 씨가 지금 전당대회 나온다고 발표한 건 없었죠. 뭐 그런 류의 이제 그 뉘앙스를 풍긴 적은 있습니다만 입당은 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만 우리 당원 당규상 보면 입당한 지 3개월 정도가 지나야 그리고 당비를 3개월 납부해야만 지도부의 그 최고위원이든 당대표는 출마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형식적으로는 자격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당규상 자격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예. 그리고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조차도 지금 논란이 극우화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한길 씨의 언행에 대해서 서울시당에서 아마 그 당원으로서의 적격한지 부적격한지를 지금 심사해서 처리 방침을 보고해 봐라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전한길 씨가 우리 당에서 제대로 당원으로서의 가입해서 활동하거나 또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낮다고 보고요. 그러나 출마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금 이미 전한길의 이 후폭풍에 그냥 우리 당이 휘말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한길 후폭풍에 들어가도록 우리 당의 성문을 활짝 열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윤상현 아까 나온 의원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저 때가 언제였냐면 윤희숙 혁신위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만들어져서 혁신을 무슨 내용을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 그 시기에 갑자기 국회 윤상현 의원이 저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신하고 있는 세력들을 우리 국회에 끌어들여서 축사를 하게 해주고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오게 하고 거기에 몇몇 대통령 관제 앞에 가서 그 체포영장을 막았던 분들이 가서 앉아 있는 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은 급격하게 전한길 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 당이 빨려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김은수 후보는 출마 선언하면서 전한길을 안고 가겠다. 또 장동희 후보도 나와서 전한길을 내가 끝까지 같이 가겠다라는 전한길 판이 깔아진 겁니다. 이제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지금 윤상현 의원이 나와서 자기는 자기부터 치라고 합니다만 그 당 지도부가 바뀌면 저는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과연 진짜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윤상현 의원이 저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건 작년입니다.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2024년 7월 달 전당대회 윤상현 의원이 당대표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때 나왔던 구호가 뭐였냐면 창조적 파괴였습니다. 예. 수직적 당정관계 청산이었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분이 왜 저러고 있는지 우리 당에 이래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희숙 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면서 나윤, 장송 4명을 지목했죠. 지난주에. 그런데 제목을 치라. 저부터 먼저 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칠 방법은 없는 거죠, 당에서. 아니 그거는 이제 치라고 했으니까. 그 지금 방법은. 윤상현 의원이 제목을 치라 뭐 이런 그 진정한 의미는 제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제가 매를 맞겠습니다. 저한테 회초리를 드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윤상현 의원의 앞뒤 말을 다 들어보면 제목을 치라는 저 말은 함 때려봐. 때려봐. 내가 가만히 있나. 예.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게 예. 정말 자기 목을 치라는 취지가 아니고 한번 쳐볼려면 쳐봐. 이런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예.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현역 국회의원을 어떤 식으로 출당시키거나 정말 뭐 이러지 않은 하려면 이상? 출당을 시키거나 의원직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일단 그거를 국힘의원들이 다음은 내 차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예. 그걸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방법은 사실은 새로운 혁신의 지도부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지금 징계위에 윤리위에 해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당무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제소가 되면 윤리위원회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정말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출당 권유, 제명까지도 사실은 징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당이 지금 어떻게 새롭게 쇄신의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만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인적 청산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예. 출발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윤한장송이든 아니면 제가 이야기했던 일사오적이든 예. 적어도 상징적인 가장 큰 잘못에 가까이 갔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당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이 된다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저는 윤리위에 제소를 하든 또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든 해서 예.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론적 가능성만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저는 현실적으로는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예,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목을 칠 수는 있다. 이론상으로는.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지금 혁신위가 인적 쇄신 카드를 가장 먼저 꺼내든 거잖아요. 근데 혁신위원회는 그 민주적 권한의 정당성의 정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예. 그러나 이번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는 당원의 결정에 따라서 위임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도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우리 당의 혁신 강도와 속도는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탄핵에 찬성했었던 사람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게 된다면 저는 전한길 씨나 아니면은 탄핵과 관련해서 또 뭐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윤리위원회가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네.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게 된다면 이런 포용의 정도가 그 오른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는 불출마 의사를 밝혔네요. 8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 우리 당을 진짜 보수의 정신으로부터 이탈시켜 극우로 포획하려는 세력들과 단호히 싸울 것이다. 출마로 싸우는 게 아니라 출마 안 하고 싸우겠다라는 것 같아요. 극우 세력,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한길 변수가 2주 전인가요? 지지난주에 주말에 저 사건이 터지면서 그 급격한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서 네. 극우화되는 우리 정당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우려가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하겠다는 분들조차도 전한길과 손을 맞잡는 모습이 되면서 극우화에 급격하게 편입돼 버리는 지금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전대 불출마를 선언했던 한동훈 대표의 그 SNS에서의 극우에 대한 이야기는 전한길 발 극우화의 우려를 저는 표명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찬탄 반탄에 대한 논쟁을 뛰어넘어서 우리 당이 극우화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좀 공통의 저는 그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기억을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이요. 과거에 전당대회 때 그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를 뽑을 때는 당시에 신의 한수의 신혜식이라는 극우 유튜버를 부적격 판정으로 탈락시킨 정당이고요. 네. 바로 작년에 한동훈 대표를 당대표로 뽑는 전당대회 때는 가세연의 김세희 유튜버가 최고위원 출마 도전을 했습니다만 부적격 판정으로 컷오프를 시킨 정당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 최고위원이 정광훈 목사 앞에 가서 칭송했다고 징계를 했던 정당입니다. 예. 이게 바로 우리 정당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1, 2주 사이에 그런 극우화된 전환기를 필두로 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극우의 그 소용돌이 세력으로 급격히 편입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를 결심함으로써 오히려 극우화를 막는데 바깥에서 힘을 보태겠다. 저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바깥에서 힘을 보태겠다. 출마를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또 반면에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판이 벌어졌는데 정치인이 그 상황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서 밖에서 이를테면 뭐 극우 세력에 맞서는 개혁 세력 연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 딱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계속 개인 유튜브 하면서 많이 당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그 당원들은 뭐 투표권도 있을 것이고 예. 어떤 식으로든 전당대회에 참여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더군다나 윤희숙 혁신위원장을 뭐 의총에 뭐 불렀니 안 불렀니 이런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보면서 과연
그 개혁연대가 실질적으로 전당대회에서 혁신 지도부를 구성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매우 회의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리고 이를테면 지방선거 때 책임지고 물러가라라고 할 것이다.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이 패배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잠깐 하고 물러날 그 당대표를 왜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그러면 그 전당대 그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를테면 한동훈 대표 전 대표를 위한 뭐 딱 만들어진 판이 짜여질 수 있을까요? 예. 그때 가면은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그 판이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기회가 올까요? 이제 그런 일이 전 좀처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그냥 출마를 해서 그 개혁 연대를 본인이 직접 전당대회에 뛰어들어서 꾸려서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곽에서라도 그러면은 잘 뭔가 이거를 메이드해서 잘 만들어서 뭐 언더친윤이건 또는 전환기 씨를 비롯해서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극우화로 가는 그 길목에서 반드시 저지해야만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과거에 정말 그 합리적인 어떤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저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고 네. 생각해서 모쪼록 잘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 고민을 안 했을 수가 없죠.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가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도 출마한다 안 한다 여러 관측 기사가 나왔는데 최근에 한 전 대표를 그동안 뭐 정치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의 의견을 정말 많이 구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뭐 김근식 의원을 비롯해서 저도 일정 정도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조언을 했는데 주변 그룹들의 조언은 전체적으로는 이번이 그 한 전 대표가 등판할 가장 좋은 시기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 그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원장에 취임했을 때 한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서는 볼이 좀 스트라이크가 아닌 것 같아도 과감하게 쳐야 한다고 해서 비대위원장을 맡았는데 과연 지금의 정치 상황이 한 전 대표에게 9회 말 투아웃까지 몰린 상황이냐 아니면 새로운 더 정치적 재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앞으로 있는 거냐 판단이 좀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당 밖에서 당이 극우화되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당원 배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노력. 또 하나는 건전한 그 보수와 중도의 그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정치적 플랫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당에 계속해서 그런 변화의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그런 것도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